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서재 김동주입니다. 어려운 역사, 딱딱한 논문이지만 잘 볶아내고 곱게 갈아내리면 다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논문으로 내린 따뜻한 역사 한 잔 맛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이주호 선생님의 해방 이후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입니다. 이 연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시점부터 북한의 방직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좀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저도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북한을 보면 우리랑 정말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한과 북한 두 나라가 이렇게나 다른 나라가 된 것은 해방과 분단, 그 이후 70여 년간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겠죠. 남과 북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1940년대 후반,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당시 북한의 방직공업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직공업은 쉽게 말해 옷 만드는 산업입니다. 목화솜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고 그 천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런 옷을 만드는 것까지 넓은 의미의 방직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북한 얘기, 분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옷 만드는 얘기 하나 싶죠? 이 시기 방직공업이 중요한 이유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사람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내는 일이 엄청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번뜩 생각해도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남이든 북이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것만큼이나 입을 옷도 부족했습니다. 옷을 공급하려면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버리고 간 공장들 대부분이 전쟁을 거치면서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나마 작동하는 시설도 있긴 있었지만 그게 기술자도 없고 그리고 원료도 부족해서 대부분 가동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방 직후 미국이 남쪽을, 소련이 북쪽을 분할 점령하면서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이 나눠지기까지 하니까 물자는 더 부족해진 거죠. 보통 공업시설은 북쪽에 있었는데요. 거의 75%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방직공업, 특히 실 만드는 공장들은 남쪽에 또 몰려 있었던 거죠. 애초에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산업화할 때 지역균형 이런 걸 신경 써줄 건 아니었으니까요. 38도선 이북의 경우 신의주, 사리원 이런 곳에 실 만드는 공장이 있긴 했는데 북한에서 필요한 수요량의 30%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남쪽에서는 거의 그 20배 정도 되는 실 공장이 있었으니까 격차가 심각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실이 부족하니까 천 만드는 공장, 옷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옷 만드는 공장은 있어도 실 만드는 공장이 없어서 옷을 못 만드는 상황. 여러분이 만약 북한의 정치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이 부족하니까 실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은 실 만드는 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옷 공장을 정비하는 결정만 내립니다. 당장 실이 부족한데 북한은 왜 실 생산 시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시 남과 북 모두 곧 단일 국가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련의 분할 점령이 평화적으로 끝나고 통일 국가가 건설되면 38선 이남에 무지하게 있는 실 공장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도 무역이라는 형태로 남쪽의 실이 북쪽에 공급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편에서는 이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나라가 쪼개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1948년 10월 어느 날 평양에 대규모 실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1949년부터 50년까지 이어진 인민경제계획은 사실상 경공업 예산 거의 전부를 만드는 데 쏟아붓는데요. 1950년에는 이 공장에 거의 8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건 국영산업 투자액의 20%였습니다. 기계공업 전체보다 평양 방직공장, 이 공장 하나를 짓는데 더욱 집중한 거죠.
그동안 부족했던 실을 남한에서 수입했었던 북한에게 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주호 선생님은 그 계기로 남과 북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목합니다. 1948년 8월과 9월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1949년 4월이 되자 남쪽의 이승만 정부는 남쪽과 북쪽의 교역도 중단시켰죠. 남북한에 각각 분단 정부가 들어서고 교역까지 막히자 이제 북한은 38도선 이북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실 생산 공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948년 말부터 옷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죠. 정치의 분단이 경제의 분단으로 퍼져버린 거죠. 해방 이후 남북 단일 국가의 수립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분단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 역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계획되지 못하고 점차 38도선 이북과 38도선 이남 각각이 따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분단은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갈라서고 서로 총을 겨누게 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70년 후 세상을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에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내리는 서재 김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땡큐.